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고2 10월 모의고사 35번 전체론과 관계없는 문장이라는 지문을 가지고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문은 기말고사의 출제 예상 지문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세요. 위에 메모해 놨듯이 주제나 제목이나 요약문, 어법, 서술형, 특히 어법, 서술형이 참 좋습니다. 서술형은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어법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목은 The Tragedy of the Commons, 공유지의 비극. 아주 익숙한 소리입니다. The Risks of Resource Overuse입니다. 자원의 과잉 사용에 대한 위험,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걸 토대로 주제라든가 요약문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두 번째 줄에 with people benefiting 때문에 지금 위에 적어놨는데 with 목적 ing 구문이죠. with 목적 ing 익숙해 있을 겁니다. 이때 목적어는 이 뒤에 나오는 분사의 의미상주어입니다. 의미상주어. 그래서 이 목적어하고 뒤에 현재 분사가 나오면은 능동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능동적 의미가 되고 목적어가 동사하면서 being PP에서 being은 생략될 수 있어요. 수동적 관계죠. 그리고 being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는 전치사 구가 나올 수 있어요. 목적어가 뭐만 채로, 뭐만 상태로, 뭐뭐인 채로, 뭐뭐인 상태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바래요.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any new resource입니다. 어떤 새로운 자원은 가로 안에 예를 들어서 신공항 있죠. 새로운 공항 또는 새로운 쇼핑센터 이런 것들은 are opens 시작한다. 항상 시작이 된다. with people benefiting individually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혜택을 얻으면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뭐 함으로써 by sharing 동명사죠. a common resource입니다. 공동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죠. 괄호 안에 the city or state budget budget은 예산인데 시가 예산을 투입하거나 또는 미국으로 말하면 주가 예산을 투입하거나 그랬을 때 그 국가의 세금이 투입되는 그런 시설들을 말해요. 대략적으로 이제 공공도로라든가 공용주차장, 공용화장실, 뭐 공공 건물이라든가 그런 걸 다 아울러서 말합니다. 이런 걸 공유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혜택을 사람들이 누리면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느낌이 오죠. 그 다음에 곧 at some point, 어느 시점에서 the amount of traffic이죠. 교통량입니다. 공공세금으로서 투입을 해서 공공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을 잘 구축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걸 이용하면서. 그래서 교통량이 grows too large for the commons to support. 투투용법이에요. 여기서 뒤에 to support의 의미상주어가 the commons, 공유지란 뜻입니다. for 의미상주어. 밑에 내가 so that으로 바꿔놨죠. so large that the commons can't stop it. so that 구문에서는 대절이 완전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support 다음에 it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투투에서는 여기 support 뒤에 it이 이 뒤에 it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절대 쓰서는 안 돼요. 어쨌든 해석을 다시 해보면은 교통량이 점점 너무 커져서 너무 많아져서 공유지가 스포트 뒷받쳐 줄 수가 없다는 거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유지가. 그럼 분명히 부작용적인 현상이 나옵니다. 그죠? 교통량이 너무 많으니까. 자, 1번에 보면 이제 주제는 던져놨고 거기에 흐름에 관련 없는 것만 걸러내면 되겠죠. 교통체증, overcrowding은 사람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과밀. 그 다음에 과도하게 사용하는 거죠. overuse. 이런 것은 lesson 줄입니다. The benefits of a common resource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공자원, 공통자원 또는 공유자원에 대한 혜택을 줄입니다죠. 너무나 사용자가 많고 너무나 사람들이 넘쳐나고 너무나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무슨 말로 했냐면 내가 형광펜 꺼놨죠. The tragedy of the commons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다. 정말로 EBS에서도 또는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씩 다루어지는 문제입니다. 공유지의 비극. 자, 1번은 일단은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2번에 if the new resource 만약에
그 새로운 자원이 cannot be expanded or provided 수동태죠. 확장될 수도 없고 제공될 수도 없어. with additional space 추가적인 어떤 공간을 가지고서 확장될 수도 없고 제공될 수 없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you cannot solve the problem on your own.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In isolation from your fellow drivers or workers or competing users. users 해가지고 그 여러분의 동료 운전자나 보행자들이나 또는 경쟁하는 같이 운전하는 그런 사용자들, 경쟁하는 사용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상태로 여러분 혼자서 그 골 때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2번도 흐름하고 맞습니다. 3번. The total activity on this new resource. 이 새로운 자원에 관한 전체적인 활동, 총 활동은 계속 증가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니까. 그리고 so 동사주어인데 이때 does는 앞에 keeps increasing을 받아주는 대동사입니다. 그래서 keeps increasing을 받아준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뭐 does를 is로 쓰면 안 되죠. 문법 잘 잡으세요. 문법 정말 좋아요. 개별적인 활동도 계속 증가해. 그러니까 총 활동도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the dynamic of common use and overuse continues too long인데 공동자원, 공유자원, 공동사용과 과도한 사용에 대한 어떤 다이내믹은 어떤 작용하는 그 힘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둘 다는 total activity와 individual activity를 가리킵니다. 이 둘 다는 begin to fall이죠.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after a peak. 어느 정점에 딱 이루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으로 이제 안 좋은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leading은 분사잖아. leading to 뭐뭐로 이어지다인데 a crash 몰락으로 이어진다. 아시겠어요?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서 이제 안 좋은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는 거죠. 4번이 지금 틀린 답인데 만약에 likewise는 주제는 동일한데 likewise 앞부분과 likewise 뒷부분이 소재가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읽어보면은 몰락이란 내용과는 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4번은 일단은 틀린 걸로 하고 이 틀린 답이죠. 5번 바로 내려갑니다. 서술형이거든요. What makes the tragedy of commons tragic? 오형식 문장 구조죠. 공유주의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몰락의 역학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Destruction은 파괴죠. Degeneration 퇴보입니다. Of the common resources ability to regenerate itself인데 이때 ability는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아요. 보통. 그런데 regenerate한 다음에 재규대명사가 들어왔다는 것은 to generate의 수식을 받는 앞에 공유지, 공동자원 이게 의미상주어죠. 그래서 이 셀프가 그걸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 공동자원을 재생할 수 있는 공동자원의 능력에 대한 어떤 퇴보, 파괴 이게 몰락의 어떤 작용이다, 역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이게 파괴되면은 재생이 안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사회사역을 위해서 다 잡아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못 잡잖아요. 어차피 공유지인데. 그런데 고기가 또 조그마한 고기들이 어른 고기가 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다시 회복하고 재생될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란 말이에요. 그죠? 땅도 마찬가지죠. 목축업. 주로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 목축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과거에 수능 문제도 출제되었고 어쨌든 공유주의 비극은 정말로 수능에서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중심적인 소재입니다. 어쨌든 이 지문은 어법 잘 챙기시고 서술형 2개 있는 거 있죠. 세 번째 문제 서술형 적어놨죠. 잘 챙기셔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 강의는 10월 모의고사 36번
순서 문제 지문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문은 학교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출제될 수 있다. 출제 예상. 다음에 주제나 제목 또는 요약문, 연결어, 문장 위치, 어법, 서술형, 빈칸 이렇게 출제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 문제죠. 물론 다른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가정법 과거 공식부터 한번 챙겨볼게요. 가정법 과거는 원래 수능에서도 1번 문법 문제 1번으로 출제됐어요. 어법 문제 1번으로. 공식은 if 주어 다음에 were, 비동사는 were이 나오고 have 동사가 들어갈 자리면 had입니다. 수능에서는 had가 나왔어요. had to.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무조건 과거형 들어가고 그 다음에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도 있습니다. 뭐뭐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주절에서는 주절 would, could, might, should는 잘 안 쓰고요.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나 진행이면 BING 또는 수동이면 BPP 또는 비형용사 비명사 이때는 형용사 명사가 보호가 되는 거죠. 뭐뭐 일 텐데 뭐뭐 할 수 있을 텐데 뭐뭐 일지도 모를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박스를 보시면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이론적으로 우리의 뇌는 would have 가정법 과거 주절이죠.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capacity 이 능력이라는 단어거든. ability와 동의한데 capacity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구조로 많이 씁니다. to store or experiences throughout life입니다.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콤마 다음에 분사가 나와요. reach는 타동사인데 reaching the quality of DVD거든. DVD의 품질에 도달할 정도로 모든 경험들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DVD 아시죠? DVD는 완벽하게 그 장면을 상황을 정확하게 녹화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갑자기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This theoretical capacity입니다. 이런 이론상의 수용력은 오프세트는 3단계랑 동일하죠. 상쇄화됩니다. 상쇄가 돼버려. 완벽하게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상쇄가 돼버린다고. 뭐에 의해서? The energy demand, 에너지 수요에 의해서인데 associated with PP죠. 뭐뭐와 연관된이거든. The process of storing, of 다음에 동명사 병렬이죠. storing, retrieving, retrieve는 상기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information이 공통 목적어예요. 다시 정보의 기억에 있어서 정보를 저장하고 정보를 상기하는 그런 과정과 연관된 에너지 수요,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 뇌가 머리를 돌리려면 그 에너지 수요에 의해서 상쇄가 돼버려. 그럼 세임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즉, 이 박스의 내용은 어떻게 요약을 해보냐면은 이론적이라는 말이 나왔죠, 처음에. 이것은 기억의 완벽함, 기억의 완전성을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다는 말을 암시해주는 단어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이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런 말이고. 그리고 그 다음 however 뒤에 문장은 기억을 저장하고 검색하는 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이 겪은 모든 경험을 다 저장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거든. 아시겠죠? 자, 순서 문제 A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A번이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단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는 말 나오죠. 근데 내 The Face 행관펜 칠해놨죠. 명사 앞에 더가 들어갔다는 말은 그 명사가 반복이 됐다는 얘기다. 그러면 밑에 보면 B번에 둘째 줄에 a face가 있습니다. 그럼 예시로서 우리가 얼굴을 관찰할 때 이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A번에. 그러면 결국 B 다음에 A가 들어간다는 얘기다. BA.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B번으로 먼저 가봅시다. C번은 뭐 이따가 disability는 아마 disability 때문에 애들이 말려들을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어쨌든 B번으로 가볼게요. 결과적으로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쇄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뇌는 에너지가 많이 쓰인다 그랬죠. 그걸 저장하고 상기하려면 뇌는 develops
efficient strategy입니다. 효율적인 전략들을 지가 수립하겠죠, 뇌가. 아, 내가 효율적인 전략을 짜야 되겠다. 이렇게 뇌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콤마 다음에 분사가 나오는데 becoming부터 shortcut까지가 빈칸 자리입니다. 그래서 뇌가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뭐가 되냐면은 지름길에, 숏컷 지름길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지름길에 의존한다는 것은 모든 경험을 다 저장해서 기억하고 상기하고 이런 데 에너지를 일일이 다 쓰는 게 아니라 지름길은 훅 돌아가는 거지. 중간에 필요하면 다 빼버리고 목적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길에 의존을 하게 된다는 것은 에너지도 뇌도 에너지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전략을 짠다는 이야기거든.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When we observe a face입니다. 우리가 a face, 하나의 얼굴을 관찰할 때, the visual image입니다. 시각적 이미지인데 captured가 pp죠. captured by the eyes입니다. 눈에 의해서 포착되는 그 시각적 이미지는 highly variable, 매우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의 얼굴을 볼 때 그 사람을 맨정신에 정확하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 얼굴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데이트하다가 얼굴을 볼 수도 있고 술을 한 잔 먹고 얼굴을 볼 수도 있고 헬스클럽 가서 그 사람 얼굴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오라센터 가서 얼굴을 볼 수도 있고 축제 현장 가서 그 사람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의 한 사람 얼굴을 관찰할 때는 이 우리가 보는 눈에 의해서 포착된 시각적 이미지는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때 다르다는 거죠. 오늘은 예뻐 보이기도 하고 오늘은 거저거려 보이기도 하고 오늘은 좀 더 섹시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다는 이야기 사람이라는 게. 이해갑니까? 그 느낌이. 그래서 depending on the point of view니까 시점에 따라서 또는 조명빨 있죠. 조명빨이라 그러는데 조명의 조건들에 따라 가지고 다른 상황적인 요인들이겠죠. 굉장히 분위기 있는 요인도 있고 딱딱한 분위기도 있고 그 상황적인 요인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는 거지. 근데 본질적인 그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그대로 있죠. 그 사람 얼굴은 원래 하나로 딱 하나 정해져 있잖아. 근데 상황에 따라서 조명빨에 따라 가지고 보이는 시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왜 연애할 때 그렇잖아. 내가 상대방 여자가 보통 때는 평범해 보이는 여자인데 내가 이 여자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을 보면 왠지 그 여자가 예뻐 보인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 보이고 달라 보인다는 얘기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A번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죠. The face is the same, maintaining the underlying identity. 이게 문장 위치 자리거든. 근본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근본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똑같은 것으로서 얼굴을 인식한다는 거지. 얼굴은 똑같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근본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얼굴을 똑같은 것으로 인식한다는 거지. 그렇게 어젯밤에 같이 데이트하고 분위기 좋은 데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쁜 얼굴로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틀 뒤에 어떤 학교에서 그 상대를 봤을 때는 맨 똑같은 얼굴이죠. 그죠? 정체성은 바뀐 게 아니잖아. 아, 가가 가다. 이런 말 있잖아요. 똑같은 얼굴로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The brain, rather than not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 시각화의 세부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뇌라는 것은 만들어내고 저장을 해요. 일반적인 패턴이야. 한마디로 퉁치는 거지 뭐. 시각화의 세부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뇌는 일반적인 패턴을 만들어내고, 일반적인 패턴을 저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가능하게 해주는 일반적 패턴이에요. 뭐를? 다양한 상황들에 걸쳐서 얼굴이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관된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반적 패턴을 만들어서 저장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언제 어느 상황이 보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지. 뇌는 그걸 그렇게 일반화시켜버리거든. 이해가죠? 이게 바로 뇌가 에너지를 덜 쓰겠다는 뇌의 아주 효율적인 전략적 능력이라면 능력.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바로 연결된 C번이죠. 이 능력인데 to 매치의 위드에 A를 B와 매치시키거든. 우리가 보는 것과 general visual memory,
패턴스가 되겠죠. 일반적인 시각적 기억의 패턴을 매치시키려는 이 능력은 뭐로 작용한다? 효과적인 기제로 작용한대. 뭘 위해서? 뇌의 수행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또 뇌가 쓰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기제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효과적인 기제로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렇겠죠? 그래야만 이 뇌도 견뎌내는 거지. 일일이 세부상을 다 그때그때 다른 걸 다 기억하려면 뇌는 폭발한다고. 여러분이 하루를 생활해도 기억해야 될 내용과 본것도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뇌가 다 기억합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에 수능 문제도 나온 적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달 전에 아니라 한 5일 전에 점심시간에 먹었던 음식의 메뉴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점심을 먹었다는 사실은 기억하는데 밥하고 국은 기억나지만 반찬이 뭐였는지를 기억을 못한다고. 그렇죠. 뇌는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어떤 에너지 쓰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자기가 발달시킨 거예요. 이제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에 뇌는 하고 분사구문이 나오는데 being natural against unnecessary effort입니다. 불필요한 노력에 대항하는 자연적으로 불필요한 노력에 대항하는 그 뇌는 지속적으로 seek to 부정사 추구한다죠. 단순화시키려고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그리고 일반 정보를 단순화시키고 정보를 일반화시키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facilitate, 용이하게 하다, 쉽게 하다, 도와주다 뜻이에요. 인지적인 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쉽게 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정보를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뇌의 어떤 능력이라는 거죠. 불필요한 에너지는 쓰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죠. 이제 느낌 뭡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순서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는데, 순서 문제는 내가 현장에서 강의해도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학생들이 정확한 해석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박스에서 단서를 찾는 거야. 이 단서 찾는 게 어렵고, 또 끝말잇기와 같은 어떤 그런 테크닉을 써가 풀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A번 단락, B번 단락, C번 단락 해서 명사가 연결되는 지시어라든지 지시대명사라든지 관사라든지 서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디스라든지 뭐 잘 연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학생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능력을 평소에 여러분들이 길러줘야만이 순서 문제를 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이 돼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빈칸 문제 때문에 등급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순서 문제와 문장 위치 문제 때문에 1등급을 못 받는 학생들도 꽤 많거든. 그걸 꼭 명심하고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두세요. 독해를 많이 할 생각하지 말고 질적으로 공부하라고. 한 개를 공부하더라도 질적으로 공부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주길 바란다는 게 진정한 영어를 등급을 올리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어.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시험 찾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10월 고2 모의고사 37번 문제, 오답률 1위, 난이도 최상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고2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내는 거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4개월 영어 시험을, 점심 먹고 영어 시험을 칠 때 멘탈이 어느 정도 붕괴된 상태에서 이런 난이도를 들이댄다는 것은 조금 출제한 사람의 고의성이 있다. 학생들을 괴롭히게 한 거 아니냐. 좀 그런 문제죠. 문제라기보다 이건 제한된 시간에 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내 판단으로는 그래. 그래서 이 정도는 고3에 내는 게 맞지 않겠나. 물론 이거를 난이도를 이렇게 내는 게 뭐가 문제냐 해도 나는 할 말 없지만 내가 볼 때는 고2들한테 무리였다. 물론 이거를 쉽게 푸는 학생이 있겠지. 아주 극소수의 학생이. 그러나 전문가 입장에 봤을 때는 고2에서는 무리한 난이도다. 시간 대비. 시간을 많이 좀 그냥 쉽게 풀 수 있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한번 봅시다.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또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차피 순서 문제는 끝말잇 끼고 단서를 찾아서 요리조리 요리를 하면은 답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 37번에 박스를 먼저 봅니다. 일단 문법적인 부분이 where이 나와 있죠. 그리고 be concerned 보이죠. 과학적인 연구에 관한 한 또는 관해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과학적인 연구와 관련된 경우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planatory tales, 그 설명하는 이야기들, 과학적 연구가 설명하는 그 이야기들이 are expected to는 뭐뭐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죠. adhere to는 위에 적어놨죠. 충실할 것으로인데 closely가 부사로 adhere 꾸미잖아. 그래서 실험적인 데이터죠. 실험적인 데이터에 은밀히 충실할 것으로 기대가 돼. 실험적인 데이터에 정확하게, 철저하게, 아주 밀접하게 충실할 것으로 기대가 돼. 과학이니까. 그리고 to는 앞에 있는 are expected to 연결되는 병렬 구조거든. illuminate 단어 잘 챙겨요. 무엇을 밝혀내다. The regular and predictable features of experience입니다. 경험의 규칙적인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특징들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경험이란 건 팩트죠. 실제로 일어난 팩트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순서 문제를 들어갈 때 지금 A번에 보면은 A번이 첫 단락이 될 수 없는 단서가 딱 보입니다. 일단은 문 첫 줄에 보면 such scientific imagination이 나와요. 박스 내용이 나오고 난데 바로 그러한 과학적인 상상이란 말이 이해가 안 가지기는 연결이 안 되죠. 뭔가 단절된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지죠. 그럼 A번은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B가 먼저냐 C가 먼저잖아. 그죠? 자 B번에 보세요. B번의 day는 위에 박스에 있는 과학적 설명들을 가리킨다. 그죠? explanatory tales 복수니까 그걸 받아준다고 우리가 합시다. 근데 읽어보면 construct는 구축한다는 거죠. frameworks for systematically chosen data in order to provide a consistent and meaningful explanation of what is observed죠. 자, 관찰된 것에 일관성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를 위한 틀을 과학적 설명이 구축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위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 갑자기 과학적 설명이 구축을 한다?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에 대한 프레임워크. 체계적으로 이게 문제죠.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 그 위에 나왔던 경험에 대한 규칙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특징들을 밝혀내려면은 일단은 어떤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야 되거든. 그럼 그 과정이 B번 앞에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 B번 앞에. 그죠?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B도 첫 단락으로는 좀 어색하다. 그 다음 C번으로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쏭달쏭 했을 거라고 C번에 그러나 나오죠. 뒤집는 말이 나와요. 이게 단서가 일단 되는데 이러한 패러다임이야. 자, 이러한 패러다임은 뭐냐면 박스에 있죠. 뭐 실험적 데이터에 은밀하게 충실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경험에 대한 규칙적 예측할 수 있는 특징들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가 된다 했는데 이런 패러다임은 가끔씩은 숨긴다는 거죠. 동격절이죠. 더 팩트 동격절인데 이론들이 철저하게 채워져 있다. 로드는 짐을 실다잖아. 철저하게 깊이 있을 정도로 채워져 있다는 거야. 이론들이. 뭐로? 창의적인 요소로 채워져 있어. 근데 창의적인 요소라는 거는 과학자가 또 연구가가 그 이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학자의 어떤 지적인 상상력, 창의력이 동원돼야 되잖아. 어떤 팩트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자, that shape the construction of research project예요.
자,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을 형성하는 이잖아. 이 말 잘 이해해야 돼.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을 형성하는 창의적인 요소들로 철저하게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숨긴다. 그러면 분명히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자가 창의적인 요소를 자기가 발휘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정말로 아까 B에 나왔던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를 구축하는 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계속 과학적인 연구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상당히 어려웠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더. 이런 패러다임은 가끔씩은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을 형성하는 창의적인 요소로 철저하게 채워져 있다. 이론이. 이런 사실을 가끔씩 숨긴다는 거야. 그럼 이 숨겨진 사실을 적용해야 돼. 숨긴 채로 덮어두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한 해석, 맞죠? 해석을 형성하는 이죠.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 증거는 위에 나왔던 경험하고도 유사한 말이잖아. 그것의 해석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때 창의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일단 C번으로 갑니다. 또 C번이 그 다음 위에 있는 B번으로 가는 단서를 찾아내야 돼. 자, 보세요. 과학적 설명들은 단순히 사실들의 연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쭉 나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과학이 쉽겠어요. 결론 내리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게 아니다. 해놓고 B번에 과학적 설명은 D가 받잖아. 구축을 한다는 거지. 뭐를? 관찰된 것에 일관성이 있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를 위한 틀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구축을 해요. 그러한 구성, 구축 다음에 그러한 구성은 나오죠. 이게 문장 위치 자리인데 좋아요. lead us to, 우리를 상상하도록 이끌어. 여기서 상상하다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위에 보면 A번에 그러한 과학적 상상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그러한 구성은 우리가 상상하도록 이끌어가. 뭐를 상상하느냐? 구체적인 종류의 주제들이겠죠. 근데 특별한 종류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종류의 주제들을 상상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고취하는 그 줄거리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과학적 설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면 일관적이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줄거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고취하는 그 줄거리는 더 효과적일 것이다.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날 거다. 판명될 거다. 뭐 하는데? 분석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경험에 대한 일부 특징들을 분석해내기 위해서는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번에 가죠. 우리가 그런 과학적인 상상에 대한 어떤 창의적인 기여도를 무시를 하고, 왜냐하면 과학적인 상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리고 무시를 하고, 그리고 모델들과 해석적인 그 설명들을 단순한 사실로 간주할 때, 그 심지어 더 안 좋은 경우에는, 또는 최악의 경우에는 말이죠. 모든 현실들을 다 포함한다는 사실로 간주할 때, 뭐가 모든 현실을 포함하느냐? 모델들이나 해석적인 설명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모든 현실을 포함하는 사실로 간주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을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어진 모델의 한계에 우리 자신의 눈을 가려. 그리고 알아차리지 못해. 그것의 가능성을 알아차리지 못해. 어떤 가능성이냐면 그것이 이런 부사로 불완전하게 부적당하게 적용되는 상황을 오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의 가능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이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과학적 상상력의 창의적인 기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뭐 아까 있죠. B번에 어디입니까? 연대기 순으로 쭉 나열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런 지문을 가지고서 순서는 어차피 테크닉을 써가지고 기술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 하지만은 이건 완전히 1등급 학생을 위한 1등급도 오리지널 1등급 학생들을 위한 순서 문제였다라고 나는 판단이 돼. 아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영어 잘하는 학생이 틀렸을 거라고 그리고 빡쳤을 거라고 그죠? 어쨌든 간에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지문을 뭐 완벽하게 내가 해석하고 이해해서 하겠다. 여러분은 과학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분이 전공 분야도 아니야. 그냥 글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해력을 가지고서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테크닉을 써서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단서를 찾아가지고. 그게 여러분이 순서 문제를 수능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 이상은 대학 가서 많은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해력을 깊이 있게 터득하는 게 그 다음 과정이거든.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도 요즘 고2에 나온다는 게 나는 신기할 정도야. 나는 이런 문제를 출제자라면 내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어쨌든 간에 좀 어려웠다. 많이 어려웠다. 여러분한테는. 그래서 내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9분이에요. 굉장히 저도 이제 오늘 바빴거든. 영상도 올리고 뭐 저도 공부를 하니까 연구를 하고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 지문이 워낙 까다롭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한번 영상을 업로드 시켜줍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을 부딪히면은 내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성이 좀 안타깝죠. 어쨌든 간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수면 시간을 가지세요. 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고2 10월 모의고사 38번 문장 위치 지문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지문은 조금 난이도가 까다로웠어요. 어쨌든 간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박스에 보면 벗이라는 단서가 나오죠. 그러나 그럼 분명히 이 박스 앞부분과 박스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이 박스가 들어가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단절될 거라고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on the other hand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좀 다른 내용이겠죠. 자, 문학은 역사적으로 has been seen as dangerous입니다. dangerous가 위험한 뜻이니까 부정적 뉘앙스죠. 역사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여겨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은 프로모트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조장하다라는 뜻으로 뒤에 부정적 내용이 나오니까 조장하다로 해석하세요. 권위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조장한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말은 당연히 부정적인 여기에 맞는 뉘앙스로 가야 되겠죠. 자, 처음에 본문 처음입니다. encounter를 우연히 마주치다, 마주하다 뜻인데 우리는 contrary claims 나오죠.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상반된 주장이죠. 뭐에 대해서? 문학과 그 행동의 관계에 대해서 문학과 행동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을 우연히 마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상반된 주장이니까 하나의 주장이 있으면 그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또 하나 나오겠지. theorist, 이론가들은 maintain은 대절은 주장하다예요. 유지하다 했지만 대절을 넣으면 주장하답니다. 주장했습니다죠. 문학이라는 것이 encourage solitary reading and reflection as the way to engage with the world니까 engage with는 뭐뭐와 관계를 맺다라는 표현이에요.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서 고독한 독서, 혼자서 독서하는 거지. 그리고 혼자서 독서하고 성찰하고 이런 거를 장려한다는 거예요. 장려하고 그래서 counter는 그스러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encourage라는 단어와 병렬이죠. Social and political activities that might produce social change입니다.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 정치적 활동들을 거스른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활동들을 거스른다. 이 말은 그 사회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적 정치 활동이겠죠. 이런 걸 거스른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주장해 왔어. 그러면서 at best입니다. 기껏해야 그것은 encourage, 조장을 하는 거죠. 기껏해야 하니까 뭔가 느낌이 부정적이죠. detache보다 단절입니다. 원래 detache가 분리하다 뜻이기 때문에 단절시키는 거, 단절. 그리고 appreciation of complexity, 복잡성에 대한 인정, 이런 걸 조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at worst, 최악의 경우는 더 부정적으로 하죠. 수동성, 능동적, 적극성, 능동성이 아니라 수동성, 그냥 받아들이는 거, 당하는 거 이런 걸 말하죠. 수동성. 그리고 what is는 존재되어 있다니까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그대로의 수용,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지. 어떻게 뭐 다르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혼자서 독서를 하고, 혼자서 성찰하고, 그리고 사회적 활동, 정치적 활동들도 거스르고, 기껏 해봤자, 독서해봤자 뭐냐면 복잡성에 대한 인정, 단절을 조장하는 것이고, 문학이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는 수동성 있는 그대로를 수용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박사가 과연 여기에 들어가느냐? 자, 보세요. 3번에 보면 플라톤 나오죠. 플레이토. 배는 금지하다지만 추방하다 뜻이죠. banish, expel 단어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시인을 추방했다. 이 시인은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죠. From his ideal public. 그의 플라톤의 이상적인 공학으로부터 시인들을 추방했습니다. 왜? 시인들은 단지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인들을 추방했어요. 그리고 소설은 have long been credited with인데 여기 밑에 보면 be credited with는 뭐만 공로를 인정받다인데 위에서는 부정적 뉘앙스로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져 왔다로 해석하는 게 좀 부드러워요. Making people dissatisfied with their lives. 사람들이 그들이 사는 삶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스럽고 불만을 품게 만들어 오고 새로운 다른 뭔가를 갈망하고 갈구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오랫동안 믿어져 왔다는 거예요, 소설은. 그래서 이제 사회에 대해서 반항을 한다는 이야기잖아.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플라톤은 쫓아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뭐냐면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앞에 보면 지금 박스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이란 것이 역사적으로는 위험했다. 역사적으로 위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권위 사회적 합의의 의문을 제기하는 걸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대표하는 단어가 여기 말하는 플라톤의 이상적인 공화국을 말해요. 그죠? 그 이상적 공화국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제기하니까 플라톤으로서 불마땅하니까 쫓아내는 거지. 그럼 여기 3번에 들어가는 게 맞죠. 이해갑니까? 그러면서 플라톤 이야기 나오잖아. 쫓아냈어. 그러고 난 뒤에 4번에 by promoting identification across divisions of class, gender, and race야. 계급이라든가 성별이나 인종을 넘어서서 어떤 동일시를 촉진하고 장려함으로써 문학은, 즉 책은 문학이죠. 장려한다는 거예요. 동요의식을 장려할 수도 있어. 투쟁을 단념하는, 사회에 반항하지 말고 단념해라 이거지. 투쟁을 단념시키는 동요의식을 장려하고 조장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나 문학은 또한 뭘 만들어낼 수 있어? 강한 불의에 대한 감정도 만들어내. 그게 뭐냐면 that makes progressive struggles possible이죠. 진보적인 투쟁을 가능하게 만드는 강력한 부정적인 어떤 느낌, 감정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양면성이 있다는 거지, 이게. 문학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문학 작품들은 믿어왔다는 이야기죠. 변화를 만드는 것으로 인정을 받아왔단 말은 믿어왔다는 거지. 그러면서 엉클 톰스 케빈 나오죠. 이 책이 나오던 시대에는 베스트셀러였던 이 책이 help create, 만들어낸 걸 도와주었어. reversion,
revulsion은 혐오감이죠. 밑에 있죠. against는 뭐뭐에 반대에 반항하는 뜻이거든. slavery가 노예제도란 말이에요. 미국 지금 마지막 문장 구조는 목적어와 목적어 위치가 바뀐 겁니다. 뭐 왜 바꾼지 모르겠지만 목적어가 조금 더 길다는 느낌에서 바뀌었는데 미국 남북전쟁이죠. 대무다니까 남북전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노예제도에 반항하는 혐오감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문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체에서는 지문이 상당히 까다로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3번의 답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스에서 권위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걸 조장하는 게 문학이란 말이에요. 문학을 많이 접한 사람들은 권위에도 도전하고 사회적 합의에도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루어놓은 이상적 공화국으로부터 그런 문학가들을 다 추방시켜버린 거지. 왜냐하면 자기의 통치 이념에 어긋나니까. 그 사람들은 사회적 해만 끼칠 수 있거든.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소설이라는 이 문학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불만을 계속 느끼게 만들었고 뭔가 지금 현재의 삶이 아닌 새로운 뭔가를 계속 갈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시인들이 추방되고 문학가들이 다 추방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3번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4번 뒤에서는 문학에 대한 양면성을 이야기해주는 글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불의에 대한 강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월 모의고사 38번 지문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한 두세 번 정확하게 독해를 해보고 정리를 해두세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출제자라면 나는 글의 순서 정도를 내지 않겠나. 아니면 문장 요약문이라든가 뭐 제목도 좋고 출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후죠. 오늘 남은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10월 고2 모의고사 39번 문장 위치 문제를 가지고서 기말고사 대비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약간 어려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39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학생들의 머리는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언어 영역 치고, 수리 영역 치고, 점심 먹고 영어 치고, 그 다음에 영어도 앞에서 빈칸, 문법, 그 다음에 낱말 문제 등등을 치다가 머리가 거의 뭐 멘탈이 나갔죠? 그 상태에서 지금 문장 위치를 잡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나? 라는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난이도는 조금 있었다는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의 특징은 연결사가 많다는 거. 형광펜 표시도 다 해놨어요. 자, 처음에 보면 박스 속에서 단서가 뭐가 있는 걸 봅시다. Moreover, since society is not natural phenomenon입니다. 자, since라는 거 뭐뭐 이후로도 있지만 뭐뭐 때문이라는 뜻도 있죠. 사회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사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럼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사회라는 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there is no natural force. 자연적인 힘이 없어. 자연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bring이 현재 분사예요. bring 목적어 together, bring together를 하나로 모으다거든. 모으다. 이 단어 잘 기억해서 사람들을 그러면 하나로 모은다는 거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 그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자연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What will bring them together as a society? 하나의 사회로서 그 사람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것은 홉스에 따르면 상호간의 애정이 아니답니다. 그럼 상호간의 애정이 아니면 다른 원인이나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여기 낫이 보이죠? 단서예요. 상호간의 애정이 아니다. 대신에 뭐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딱 박스를 정확하게 딱 꼽아놓으면 된다는 이야기지. 자, 밑에 내려갑니다.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존재가 아니라
who can act morally in spite of. in spite of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인데 despite와 같은 말이죠. his instinct, 본능이잖아. to protect his existence in a state of nature인데 state는 상태입니다. 국가도 있고 상태도 있어. 자연의 상태 속에서 인간 자기 자신의 어떤 생존, 존재를 보호할 수 있는 자기의 본능이 있는데도 도덕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비도덕적, 좀 야만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야. 자연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은 살려고 하겠지. 어차피 이 지문의 밑에 깔려있는 거는 생존이거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 홉스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홉스는 인간은 자연의 상태 속에서는 자기의 존재를 보호할 수 있는 자기의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야. 그럼 뭐냐 이거지. Hence the only place where입니다. where들이 관계 부사절이고 the only place가 선행사거든요. 이 서술 영작 많았어요. 그리고 빈칸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영작 100% 가능해야 됩니다. 도덕 또는 도덕성, 도덕률, 그리고 도덕적 자유 이런 것들이 적용을 즉 도덕도 적용할 수 있고 도덕적 자유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적용을 찾을 수 있기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이게 주어져. 시작이 돼. 어디에서? 이런 장소에 시작된다. 그 장소가 또 where 관계부사절이거든. A sovereign power인데 주권이 있는 권력, 군림하는 권력 이걸 한 단어로 주권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주권 있는 권력, 군림하는 권력, 즉 국가죠, 국가. 국민을, 백성을 통치하는 국가. 이 국가가 출현하고 나타나는 그런 장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컨트롤 타워, 즉 국가, 정부가 있어서 국민들, 백성들을 규제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는 그런 권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인간은 도덕성, 도덕적 자유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는 도덕적으로 행동할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야만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뭐. 서로 막 죽이고 마음에 들면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전쟁 일으켜갖고 힘쓰면 전쟁 이렇게 옆 나라 정복해버리고 누가 뭐라 하지 않거든. 힘이 최고니까. 자, 이번에 보면 홉스는 그래서 연결사죠. 앞에 문장에 이어서 그래서 그러므로 홉스는 describe A is B, A를 B로 묘사하다 설명하다. 자연의 상태를 뭐로 설명하냐면은 상황으로 설명해. in which 한 단어 where를 바꿀 수 있어요. 상황이 선행사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고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의 상태 속에서는 서로 어울려 화합해서 살지 않으니까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공동 경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불결해. 누가 뭐 씻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야만적이지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잔인하고. 그리고 수명이 짧아.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런 인간의 삶이 이런 상황으로서 자연의 상태를 홉스는 묘사하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럼 1번과 2번은 서로 연결 쭉 되니까 일단은 박스가 들어갈 공간은 없어요. 자, 그 말은 이때 있은 앞에 홉스가 설명하고 묘사했던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접속사에 생략되었고 when people, 사람들이 them all, 그 사람들 모두를 them all은 all of them 똑같습니다. 그들 모두를 통제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력이 없이 살 때, 사람들 이래저래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이 없이 살 때 사람들은 정말로 전쟁의 상태 속에 있다.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러 가는 거고 침략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전쟁의 상태 속에 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야만적이고 잔인하고 수명이 짧다 그랬잖아요. In other words, 자, 방금 읽었던 내용을 다시 말하면 이잖아. 재진수라는 거죠. 홉스는 사람 이름일 때는 고유명사일 때는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 들어갑니다. 계속적 용법 그런 말 몰라도 돼요. 고유명사는 콤마 때리고 들어갑니다. 콤마 후, accepted,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한 거야. 대체를. 인간은 소셜, 사회적이지 않아. 사회적인 존재도 아니고 정치적 존재도 아니야. 자연의 상태 속에서는 야만적이라는 얘기지. 이런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홉스는 believe that, 대절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동사가 빌리버죠. 주어 동사가 멀죠? 자, 대절 속에서 권력이 없으면 인간은 자연 상태 속에서 인간은 뭐다?
반사회적이지. 권력이 없으면 당연히 반사회적이지.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부숴버리는 거야. 죽여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성적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이에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based on their selfishness, 그들의 이기심을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이성적이라는 얘기지. 자기 이익에만 맞을 때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남은 상관하지 않고. 반사회적이고 그들의 이기심에 기초해서 그 상태에서 이성적이라는 이야기야.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지. 계속해서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야만적이고 부정적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아직까지 박스에 들어갈 틈이 없죠. 근데 5번에 보세요. It is that 강조문, 이때 강조문이에요. 나는 보통 it is that 강조문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보통 선생님들 이때 강조문인데, 왜냐면 강조되는 단어, 내용이 단어나 구나 절이 비동사 뒤에 나오기 때문에 it is that 강조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자, 이거 문장으로 서술형으로 가능하고 빈칸이 있는 부분이 강조된 내용인데, 인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상호간의 두려움이라는 거죠. 전마가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르겠다. 옆에 사는, 옆 동굴에 사는 놈이 언제 우리 집을 침입할지 모르겠다. 두려움이 있는 거지. 또는 포식자가 언제 여기를 침입해서 우리를 잡아먹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죠. 혼자 있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지금, 미래에 대한 상호간의 두려움이다. that assembly 모이다. 이 단어는 모이다 어디서 봤습니까? 박스에서 위에서 뭐가 나왔어요? bring together 나오죠. 같은 표현이잖아. 상호간의 애정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그죠?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그들을 모이게 만드는 건 바로 뭐다? 인간의 애정이 아니라 상호간의 애정이 아니라 인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 때문이다. 왜? 두려움의 동기는 공통된 추진력이다. 인간을 모이게 하는 공통된 발음이 안 돼. 미안해. 공통된 추진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뭐 사이에서? 자연의 상태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을 뭉치게 하는 공통된 추진력이 바로 두려움에 대한 동기다. 두렵기 때문에 니 내하고 같이 살 수 없느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곳에 타지에 갔을 때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같은 룸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아파트나 투룸 얻어가 거기 같이 생활비 공동을 하고 같이 지낼래? 그럼 서로 안전하지 않냐? 도움도 되고 상호 협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무조건 혼자 산다는 건 아니잖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사회적인 뭐예요? 사람이 상호작용하면서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사회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능 지문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의 핵심적 단어 뭐다? 생존이에요, 생존. 왜 인간은 생존하느냐? 생존해서 살아남아서 번식을 해야 되거든. 결혼한다고 자식도 낳아야 되거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그걸 토대로 모든 수능 지문을 만들어낸다고 보면 돼요. 아시겠어요? 수능 지문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생존입니다, 생존. 제가 느낀 이때까지 강의에서 하나의 결론은 생존이야. 수능 지문의 공통적 핵심 주제는 생존이다.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이 5번에 보면 또 특히 테크닉적인 기술적인 단서가 보이죠. rather는 앞문장에서 부정문이나 부정적 뉘앙스가 나오고 그 다음 rather이 나옵니다. instead rather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5번이 됩니다. 아마 연결사를 보고 빠르게 눈치채는 학생은 이거 30초 안에 다 풀었을걸요. rather 보고 부정문 찾아가지고. 근데 그런 걸 평소에 연습을 하면 그게 보여요. 그런데 연습하지 않고 그냥 대충 만약 공부를 한 학생이 있다면은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문장 위치랑 순서를 철저하게 테크닉도 활용하면서 연습을 해보면 더더욱더 좋겠죠. 해석 잘하고 또 해석도 빨리 하고 정확히 하고. 그죠? 물론 그 밑에는 단어나 문법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까지. 아시겠죠? 영어가 약하신 분들, 독해가 약한 학생들 너무 좌절하지 말고 이 MJ 쌤하고 같이 가면 돼. 내 강의가 재미는 없어. 그러나 하나하나 차곡차곡 공부를 해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어. 단어도 메꿔주고 문법도 부족하면 메꿔줘요. MJ 영문법 들어가면 자세하게 설명하면 지금 MJ 영문법 만들어 갔잖아요. 그리고 최근엔 중학교 또 내가 수고된 정리해가면서 중학생들을 위해서도 지금 만들고 있거든. 계속해서. 나의 목표는 하나의 거대한 인터넷 학원을 만드는 거예요. 유튜브를. 그래서 지금 영상이 2,800개, 내년에 영상 5,000개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요. 10,000개 넘어가면 알고리즘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죠? 괴물 같은 선생님,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같은 영어쌤 같이 파트너로서, 영어 공부 파트너로 수능까지 같이 가면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학원 열심히 다니고, 학원 다니는 학생 학원 수업 열심히 듣고,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플러스 알파로 이 진실의 방 무제쌤과 함께 영어를 공부를 해보세요. 분명히 내실이든 수능이든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은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은 내 거를 쭉 듣다 보면은 엄청난 실력을 느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파이팅! 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고2 10월 모의고사 40번 문장 요약 지문을 가지고서 기말고사 대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문은 요약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제나 제목 정도로 나올 수도 있고 문장 위치라든가 글의 순서 또는 어법, 서술형, 빈칸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문입니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됩니다.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 그렇다고 쉬운 지문도 아닙니다. 자, 보통 보면은 문장 요약 40번 지문은 밑에 작은 박스를 먼저 해결하고 위에 올라가는데 시험장에서는 보통 그게 빠르죠. 시간상으로.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There is a research입니다. 보통 연구나 실험이 많이 나오죠. 연구가 있다. 대선 주격 관계 대명사고 supports the idea.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답니다. 근데 the idea와 대체는 동격이니까 문법 잘 챙기세요. 동격 접속사 넷입니다. 물론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죠. 여기서는 삼행시 문장입니다. cognitive factors, 인지적인 요인들. 인지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인지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phenomenology입니다. 현상학이란 단어예요. 지각된 세계, 우리의 눈으로서 지각된 그 세계에 대한 현상학에 영향을 준다라는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연구가 있답니다. 인지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근데 여기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읽어 내려가면 실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첫 문장을 내가 이해를 못했다고 쫄 필요까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전문가겠죠? 에스커 목적어 투 부정사는 챙기세요. 참가자들이 피규어는 형체 형상이잖아요. 그죠? 형상들의 색깔들을 매치의 위듭입니다. 매치시키는 거니까 그들의 배경의 색깔, 배경이 있는 색깔이 있어요. 배경이 색깔이 있고 형상들의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매치시키도록 요구를 했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딱 기억해야 됩니다. 배경 색깔과 형상들의 색깔을 매치시키는 실험이구나. 그 다음에 some of the figures, 그 형상들의 일부는 depict입니다. 묘사를 했는데 object는 물체죠. associated with, pp입니다. 뭐뭐와 연관된 물체예요. 특정한 색깔과 연관된 물체들을 묘사했다는 거죠. 형상들 일부는 특별한 색깔과 연관된 형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A라는 형상은 이런 색깔, B라는 형상은 이런 색깔, 이런 식으로 연관된 물체들을 묘사했어. 자, 이것들은 포함했는데 typically,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빨간 물체들을 포함시켜요. 빨간 물체. 예를 들어 사과. 보통 사과는 기본적으로 빨갛죠. 좀 빨간색에 가깝죠. 그 다음 입술도 보통 빨갛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그 다음 하트 모양도 빨간색. 물론 분홍색도 있지만 빨간색. 상징적인 하트 모양 같은 그런 빨간색 물체를 포함했다는 겁니다. 물체 색깔이 빨간 색깔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독해를 이해하면서 내려가야 돼요. 다음 other object, 다른 물체들인데 여기서는 지금 뒤에 that이라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옵니다. 이럴 때 바로 앞에 선행사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죠. 이런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 that자리에 what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what을 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선행사와 수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R이죠. 자, that절부터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머시룸, 버섯이죠. 벨, 종입니다. 버섯 또는 종과 같은 빨간 색깔과 일반적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지 않는 다른 물체들이 또 제시되는 거예요. 버섯 빨간색 아니잖아요. 그죠? 종도 일반적으로 빨간색 아니죠. 뭐 금색이라든가 이렇게 돼 있죠. 크리스마스를 추리보면. 그러나 모든 형상들은 were made,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로 똑같은 red, orange cardboard인데 다홍색 판지로부터 만들어졌답니다.
다홍색 판지로부터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모든 형상들이 똑같은 다홍색 판지로부터 만들었다 하더라도 형상에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형상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참가자들은 그 다음에 헤드 투 매치를 시켜야 했다는 거지. 그 형상들을 어디에? 배경에다가. 근데 배경이 뭐냐면 from dark to light red니까 이때 dark는 어두운 진한 빨간색에서부터 light는 연한 빨간색 이러기까지 다양한 배경들의 그 형상들을 매치를 해야 했다는 거죠. 이걸 잘 끌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메이커, 목적어, 목적보, 동사 원형이죠. 배경의 색깔을 매치시켜야만 했다는 거죠. 매치되게 해야만 했다. 그 형상들의 색깔과 배경의 색깔을 매치되게 해야만 했어. 이 힌트예요. 다시 한번 더. 참가자들은 배경의 색깔들을 형상의 색깔들과 매치되게 해야만 했었는데 형상의 색깔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던 색깔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해를 했죠. 자, 그걸 갖고 갑니다. The researcher, 연구원들은 발견했지. 뭘 하게 됐냐면은, 자, 내가 형광펜 딱 지나는 게 지금 밑에 보기 A와 연관되는 거예요. Red Associated입니다. Associated. 빨간색과 연관된 그런 물체들이 required,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More red in the background. 배경에 있어서 더 빨간 색깔을 요구한 거예요. More red는 더 진한 색, 진한 빨간색을 요구한 거지. 빨간색과 연관된 물체들이. 뭐 하려고? To be judged, 수동부정사잖아. 판단되기 위해서인데 매치가 되었다고, 즉 배경과 매치가 되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배경에서 더 빨간색을 요구했다는 거죠. 뭐보다도 did는 대동사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문법이죠. 대동사. were 이 아니라 required를 받아주는 대동사예요. the object는 선행사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거든. 빨간 색깔과 관련이 없는, 연관되지 않는 물체들이 요구한 것보다도 그 배경과 매치되었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되어지기 위해서 배경에 더 빨간색을 요구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기 힌트입니다. 그러면서 this imply, 이것은 암시한다, 의미한다. The cognitive association of object to color입니다. 색과 물체의 인지적 연관성, 이게 지금 B번하고 관련되는 정답의 힌트입니다. 색과 물체의 인지적 연관성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 색깔을 지각하는지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색과 물체의 인지적 연관성, 내가 이미 살아오면서 알고서 그걸 알고 있다면 색깔을, 어떤 물체는 어떤 색깔이라고 일반적으로 이것이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색깔을 지각하는지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죠. 그럼 한번 보기를 볼까요?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빨간색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런 빨간색. When asked인데 중간에 they are이 생략됐어요. they는 참가자들이잖아.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주절의 주어와 같고 시제는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단 주어가 대명사일 때 그런 경우가 많죠. When asked to match the color of objects that are usually red to a background with the same color인데 여기서 that are usually red, 일반적으로 보통은 빨간 물체들의 색깔을 똑같은 색깔로 된 배경과 매치를 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당연히 더 빨간색을 원하겠지. 사람들은. 그죠? 위에서 빨간색과 연관된 물체들을 요구했다. 더 진한 빨간색을 요구했다. 이 말과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번에 greater 가능한 답이고요. faded 아니고 C번 intense 강렬한 가능한 답이에요. A번에 1번, 3번이 가능한 답이고 diminish 감소된 아니죠. soft 더 부드러운도 아닙니다. 더 연한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1번, 3번에 보면 knowledge는 지식이고 indifference 무관심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그것은 보여주었어. 그들의 그 물체의 색깔에 대한 그들의 지적인 판단에 지각적인 판단, 지적이 아니고 지각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거지. 그 물체에 대한 색깔에 대한 그들의 경험이나 지식이겠지. 여기서 D번은 답이 가능해요. 그런데 A번이 틀렸잖아.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경험해야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고 깨닫고 느끼니까 이제 지식으로 축적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들의 지각적인 판단에 영향을 줬다. 뭐가? 물체의 색깔에 대한 그런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경험이 이래 됩니다. 아시겠죠? A번만 답을 보면 1번하고 3번이 가능하고 B번을 답을 보면 knowledge나 experience가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답 힌트를 정확히 찾아가지고 지금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다시 한번 잘 챙겨서 문법적인 부분을 서술형하고 문법적인 부분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서 내가 보면 문장 위치도 있고 거래의 순서도 있다 그랬어요. 거래의 순서는 어떻게 잘라주냐면은 여기 보면 sum of the figures depicted 여기를 잘라줍니다. 이걸 잘라주면 이걸 A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쭉 내가 however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B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서 the researcher 이 부분이 잘라주면 C가 되는 거예요. C가. 그래서 A, B, C를 잘라드렸으니까 잘 챙겨서 순서 문제로 나오더라도 꼭 맞춰주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 강의는 10월달 치렀던 2학년 모의고사 마지막 장문 41, 42 물론 43부터 45도 있지만 기말고사 대비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고 41리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한 60, 70% 정도. 근데 어떤 학교는 내고 어떤 학교는 내지 않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문은 좋아요. 자,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제목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주제문 아니면 요약문 정도를 출제하는 선생님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법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연결사 부분에 괄호를 다 비워놓고 연결사를 객관식으로 출제할 수도 있고 자, 첫 문장 보면 each round, 라운드는 우리 복싱 경기 볼 때 1라운드, 2라운드 한 바퀴 쫙 도는 걸 말하잖아. 지놈이죠. 참 한국 발음은 개놈인데 우리 몸에 있는 게놈 카핑은 복제입니다. 복제의 각각의 과정 속에서 there is still 여전히 약 70%의 가능성 또는 확률이 있습니다죠. 근데 chance와 대절은 동격 관계입니다. 이때 대시 동격 접속사가 됩니다. 이 동격 접속사에 위치를 쓰고 나면 안 되죠. 위치가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했을 때 뒤에 문장이 주어나 목적 빠져야 되는데 뒤에 문장 완전하거든요. 삼행식 구조로서. 적어도 at least one pair of chromosome 염색체란 단어입니다. 염색체들의 한 쌍의 염색체들이 at least 적어도 will have an error 오류를 가질 70%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죠. 100% 아니다. 70%의 가능성이야. 오류를 가질 가능성이 작은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게놈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거죠. With each round of genome copying이죠. 게놈 복제의 각 과정과 함께 각 과정마다 중요합니다. 이 표현, 이 내용 각 과정마다 뭐가 있어요? 오류들이 있으니까 쌓이겠죠. 복제를 한 번 할 때마다 오류가 하나 나오니까 계속 쌓이겠죠. 이 단어는 맞습니다. 왜? 오류가 있으니까. There is similar to, be similar to 쓰고 외우세요. 뭐뭐와 유사하다는데 이 to는 전치사입니다. 이제부터는 to가 전치사 to인지 to 부정사와 결합된 to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alteration이니까 변화란 단어입니다. alteration. 이것은 변화와 유사하다. in medieval, 중세의 서적이죠. 중세의 단어 외우세요. 중세의 서적들에서 변화들과 비슷하답니다. each time은 every time,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라는 접속사 기능이죠. A copy was made by hand입니다. copy. 여기서 어가 붙어서 복사본이죠. 복사본이 수작업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질 때마다 some changes, 일부 변화들이 were introduced, 도입이 되는데 우연하게 도입돼.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우연하게 도입이 된다는 거지. 약간 변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현대에서도 책을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만들어낼 때 약간 변화가 있죠. As changes stacks up, 스택을 외우세요. 쌓이답니다. accumulate와 동의어예요. 변화들이 쭉쭉쭉 쌓여가면서 as는 뭐뭐 하면서 접속사 해석 잘해야 돼요. 뭐뭐 하면서 그 복사본들은 may have pp, 과거의 추측이죠. 과거의 내용엔 추측이에요. acquire는 원래 습득하다 획득하다인데 획득되었을 거란 말은 의역하면 축적했을 것이답니다. 의미들을 축적하는 게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우연하게. At the variance with the original이죠. The original은 원본이야. variance는 원래 변화, 불일치, 여기서는 뭐 내용상 불일치 정도로 해석하면 좀 부드럽죠. 원본과의 불일치하는 그런 의미를 축적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다음 similarly, 마찬가지로입니다. similarly 앞부분의 소재와 similarly 뒤에 나오는 소재가 다릅니다. 그런데 두 소재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게 similarly예요. 같은 표현은 뭐 있을까요? 유명한 표현이 있죠. likewise입니다. 이 두 개는 확실히 외우세요. 정말 많이 쓰니까. 그 다음에 in the same way.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genomes,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고 게놈이 선행사죠. 복수니까 have입니다. have undergone인데 undergo는 겪다, 무엇을 거치다거든. more copying processes, 더 많은 복제 과정들을 거친 게놈은 will have gathered more mistakes. 더 많은 복제 과정을 거쳤으니까 더 많은 오류가 축적이 됐겠지. 그러니까 더 많은 실수들을 축적했을 것이다. 축적하게 될 거다. will have bp, 더 많은 실수들을 축적하게 될 것이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근데 뒤에 to make things worse가 나와요. 원래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인데 worse 대신에 to make matters 대신에 things로 바꾼 거죠. 똑같아요. 설상가상으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 말이죠. mutation 단어 챙겨줘야 됩니다. 생물학 독해에서 변이죠. 변이들은 may damage, 손상을 입힐 수가 있어. 훼손할 수가 있어. 유전자를. 근데 responsible이 형용사예요. responsible for은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인데 error checking, 오류 확인, and repair of genome세가 게놈의 복구, 수리, 복구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 유전자를 훼손할 수가 있고 손상시킬 수가 있어. 변이들이. 자, 여기까지가 문장 구조상 주절입니다. 주절. 아시겠죠? 그 다음 콤마가 보일 거예요. 다음에 ing. 작년에도 이런 구조가 수능의 문법에 출제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accelerating이 현재 분사입니다. 그리고 내용상 앞에서 지금 변이들이 오류 확인과 게놈의 복구를 담당하는 유전자를 훼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더욱이 further accelerating the introduction of mutation이지. 변이들의 도입을 가속화시키죠. 점점점 심해지죠, 이게. 가속화시키는 단어도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ABC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원본과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니까. 왜? 오류가 축적되기 때문에. 그래서 ABC 다 맞고. 그 다음에 most genome mutations. 대부분의 게놈 변이들은 do not have any noticeable 단어 외우세요. 수능에 무조건 나오는 단어입니다. 뚜렷한 현저한 뜻이죠. 어떤 뚜렷한 영향들을 끼치지 않는다. 어떤 뚜렷한 영향이 없다. 대부분의 게놈 변이들은 어떤 뚜렷한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또 부연해주는 내용이 나오지. 부연 상수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it is just like changing the I for an Y in kingdom would not. 그 다음에 guarantee라는 단어가 틀린 단어입니다. The words readability는 가독성이죠. 글을 술술술 읽어내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자, 여기서 changing은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구조 나오는데 kingdom이라는 이 단어에 kingdom을 ki 할 때 i를
Y로 changing, 바꾸는 거죠. kingdom이라는 단어에서 I를 Y로 변경하는 것이 그 단어의, kingdom이라는 그 단어의 가독성을 만약에 뒤집어내 볼게요.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독할 수 없단 말이야. 가독성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은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대부분의 개놈 변이들은 어떤 뚜렷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연 상수되기 때문에 개런티는 틀린 거고 distort, 왜곡한다. 왜곡하지 않는다. 그 단어들을 읽어내려가는데 왜곡하지 않는다. 독자는 I가 Y로 바뀌었다고 해서 킹덤을 뜻을 이해 못하냐. 이해한다는 거지. 그래서 distort라는 단어가 이 부정어, 밑줄 영 앞에 정확히 가세요. 밑줄 문제 앞에 부정어 있을 때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 구조는 한번 돌려버리면 이게 금방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금방 이해 안 되니까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데 시험장에서 5초, 10초가 우리한테 중요한 시간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많이 쓰거든. 빈칸 앞에 부정을 넣거나 밑줄 영 앞에 부정을 넣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팁들을. 그게 테크닉이야. 딴 게 테크닉이 아니고. 자, 그러나 독해할 때 벗은 신경 써야 된다. 뭔가 글을 쓰는 사람이 우리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벗을 썼을 거란 말이야. 그러나 가끔씩은 이제 앞에서는 분명히 뭐에 그 뚜렷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랬거든. 그 가독성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나 가끔씩은 인간 유전자에 대한 변이는 result in 어떤 걸 초래하다. 무엇을 초래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초래하는데 어떤 눈이냐면 자, I가 선행사예요. 후저가 나왔죠. 후저는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다 씁니다. 그 후저 뒤에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돼. 그 명사부터 뒤에 나오는 마침표까지 구조는 완전한 문장 구조예요. 여기서는 이형식 구조입니다. iris가 공체가 주어고 is가 이형식 자동사고 overhere가 형용사구로서 보호입니다. 완전한 문장 구조 맞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후절을 버리고 iris부터 colors까지 해석을 먼저 해서 선행사를 꾸미면 돼. 내가 지금 말했는 대로 해석하시면 돼. 홍채가 두 가지 다른 색을 띠는 눈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거야. 뭐가 그러냐? 인간의 유전자의 변이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홍채가 두 가지 다른 색깔을 띠는 그는 눈을 초래하기도 한다. 똑같은 색깔이 아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similarly가 되죠.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지금 아까 위에도 마찬가지로 봤죠? 마찬가지로. 그럼 두 개의 이글 전체는 지문이 내용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융합해서 제목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 그게 핵심이야. 자,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사람들, almost는 all이나 every와 연결이 많이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has a birthmark, 태어날 때 뭐 몽고 반점 같은 거 있죠. birthmark, 모반이 있어. 몽고 반점이라 그러죠. 이 모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반이 위치야. 그리고 위치가 앞에 모반을 가리키니까 모반이 복수지 R인 거예요. 그 다음에 be due to는 뭐뭐 때문이다. 이때 to는 전치사입니다. be due to 명사는 뭐뭐 때문이다. 변이들 때문이라는 거죠. 대선 주격 관계 대명사고 occur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죠. As our body cells multiplied to form skin이죠. 우리 몸의 세포들이 피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피부를 형성하기 위해서 multiply, 증식을 하면서 발생한 그런 변이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줄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모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반은 우리 몸의 세포가 피부를 형성하기 위해서 증식하면서 발생한 그런 변이들 때문입니다. 이 모반이에요. 됐죠? 그래서 만약에 변이들이 are changes to the genome of one particular cells. 하나의 특정한 세포의 게놈에 대한 변화라면, 하나의 특정한 세포에 대한 게놈에 대한 변화라면 어떻게? 이 패치는 집단입니다. 세포들의 집단이 in iris or a whole patch of skin이잖아. 그래서 홍채 또는 피부 전체죠. 홍채의 세포 집단이나 또는 피부 전체의 세포 집단이 어떻게
중간에 콤마 빼고 be affected simultaneously.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죠. 그럼 중간에 이게 뭐냐? consist of는 구성하다인데 분사입니다. 많은 개별적인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죠. 많은 배별적인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는. 자, 이 문장 다시 해석합니다. 만약에 변이들이 하나의 특정 세포의 게놈에 대한 변화라면 많은 개별적인 세포로 구성된 홍채의 세포 집단이나 또는 피부 전체 세포 집단이 어떻게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뜻이죠. 됐죠? The answer, 그 대답은 lie는 어디에 있다는 뜻이 consisting, 똑같은 표현이야. cell lineage인데 계보입니다. 그 대답은 세포 계보, 콤마는 동격이야. 즉 특정 세포로부터 쭉 그들의 완전히 차별화된 상태까지의 조직 발달 변천인 세포 계보에 있답니다. 한번 더 해석해 줄게요. 그 대답은 세포 계보, 즉 특정 세포에서 그들의 완전히 차별화된 상태까지의 조직 발달 변천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변이가 발생한다면인데 early on은 초기란 말이야. In the lineage of the developing iris입니다. 발달 중인 홍채의 계보에 있어서의 초기에 만약에 그 변이가 발생을 한다면 그렇다면 then 모든 세포는 in that patch 그 세포 집단 안에 있는 모든 세포는 have inherited가 타동사로 물려받다거든. 뒤에 목적어입니다. 조심하세요. 그 변화를 물려받아 왔을 것이다. 여기서 빈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수동태로. 인헤리트가 물려받다는 뜻으로 마치 수동적인 의미처럼 해석이 되거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돌연변이가 홍채가 형성되는 아주 초기에 일어나면 그 세포는 나중에 여러 개의 세포로 나뉘게 되겠지. 그래서 그 돌연변이를 가진 초기 세포가 나중에 만들어진 모든 세포에 그 변화를 물려주게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에서부터 해석을 정확히 해 내려오면 내가 했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자, 만약에 이해가 금방금방 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스탑하고 앞으로 가서 다시 강의를 듣기 바래요. 자, 그럼 우리는 낱말 문제는 풀었고 제목 문제 가봅시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죠. 1번 The later mutations are introduced, the more radical changes occur인데 더 비교 구문이죠. 그래서 변이들이 더 나중에 도입이 될수록 더 급진적인 변화들이 발생한다, 일어난답니다. 아니죠.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why it is impossible for our body to copy genomes perfectly입니다. 이성 가주어, for 의미상주어, 진주어, for 의미상주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진주어입니다. 왜 우리 몸이 게놈을 완벽하게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지금 그런 말도 아니죠, 지금 이거는. 그 다음에 3번, survival of wrong cells입니다. 잘못된 세포들의 생존이죠. irresolvable. 발음이 아침부터 혀가 꼬이네. irresolvable.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의 원인. 이것도 아니죠. resolve가 해결하다니까. resolvable 해결할 수 있는 1위부터가 해결할 수 없는. 4번에 our genes surprisingly incompetent at self-correction이야. 우리의 유전자, 놀라울 정도로 스스로 고치는, 수정하는 그런 능력에서 무능하다. 그런 말도 아니고요. 아마 학생들은 2번에서 오류가 났을 거라. 이 오답이에요, 오답. 우리 몸이 완벽하게 왜 그 게놈을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오류가 있다는 말 나와. 거기서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부와 하부를 같이 연결해서 제목을 맞춰야 되거든. 그래서 5번에 보면 1, 2, 3, 4 다 들어있으니까 5번이 답이겠지. 게놈의 변이가 오류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변이란 오류잖아. 오류가 쌓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되는 거죠. 지노믹이 게놈에 대한 형용사거든. 게놈의 변이가 쌓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제목 까다로웠습니다. 쉬운 거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긴 모의고사 기말대 대비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작문 어려웠죠?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